조국 서울대 교수가 깜짝 놀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바라는 것은 총선의 패배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하지만 조국 교수는 다양한 논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내가 그래 결국 대표 사퇴하겠다. 한 1월 말 2월 초쯤 될 것 같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동의 전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있었던 영상부터 보고 하나씩 야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호남에서 뉴 DJ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뉴 DJ의 맨 앞에 서 있는 한 분이 우리 권은희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신뢰 있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현 상황의 공유와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만남을 청했고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전에 같은 뜻을 모색하고 같은 길에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배워보기 위해서 찾아뵈었습니다. 유병걸 대표와 저는 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수진 차장. 요즘에 이제 천정배 의원실을 찾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 많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그리고 천정배 의원, 네, 이 두 분 다 지금 신당 행보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 다른 돌파구를 찾는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도 만나보고 그리고 천정배 의원도 만나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권은희 의원. 자, 국정원장과 관련된 국정원의 이제 댓글 사건 고발한 것 때문에 작년에 여름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천정배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좀 인연이 있잖아요. 네, 공천 때문에 엮였던 게 있죠. 네. 작년 7월이었죠. 바로 권은희 의원이 작년 7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권 의원의 지역인 그 광주 광산 을에는 당초에 이 천정배 의원이 선거 사무소까지 내고 뛰려고 했었습니다. 네. 네, 이때 안철수, 김한길 두 전직 대표가 당시 대표였죠. 천정배 의원에게 다른 분에게 좀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했고 권은희 후보를 전략 공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동의할 수 있다. 이러고 사실상 그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4월에 천정배 의원은 다른 서을이라는 지역에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국회의원이라는 길을 열어준 천정배 의원에게 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후문입니다. 자, 저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실제 공천을 준 사람 또 양보한 사람 다 마음에 빚이 있을 것 같은데 야권의 선택, 권은희 의원이 어느 당으로 가냐 그게 무슨 차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야권 연대 가능성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박주선 의원이 자 새정치민주연합 거긴 청산의 대상이다. 거기랑 연대하는 거는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경쟁을 야권 내에서 하지만 내년 총선 때는 결국 연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분들에게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독자 행보가 어떤 정당성을 담보받을 수 있고요. 특히 박주선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의원이 한결같이 지금까지 내왔던 목소리는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그리고 486이라는 두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내년 총선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득권 세력, 낡은 진보, 청산의 대상 이렇게 지목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윤욱 부법원장께 좀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 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그동안 예상하는 게 중앙당 차원에서는 안 하겠지만 각 후보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와 상관없다는 형식이 될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대가요. 네. 이미 아마 지금 1월부터 2월 내년 1, 2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각 당이 초선 후보자의 공천 작업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실무적으로 공천 작업이 완료가 되면 후보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됐는지
뭐 세력이 센 당이든 좀 약한 당이든 간에 후보진이 갖춰지면 다시 지역구에서 그 후보를 놓고 조정을 한다는 작업은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네.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해지고 지금 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상당히 또 늦춰지는 상황에서 네. 후보 조정 작업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권이 과연 내년 총선 때 어떻게든 어떤 형식으로든 연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련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멘토라고 불리는 조국 서울대 교수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강력한 지지자 한상진 서울대 교수가 글을 썼는데 동아일보 12월 5일자 칼럼이거든요. 2016년 총선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얘기했고 그것이 현재 안철수 의원에 의해 실천되고 있다고 얘기됐습니다. 과연 어떤 글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 보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글은 어차피 내년 총선은 틀렸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제1야당을 일단 무너뜨려야 된다. 네, 이런 어떤 의견이 넓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된다면 네.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도 이거는 장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거죠. 네. 그러면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신당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야권 개편에 회오리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조국 교수는 정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 칼럼 나온 12월 5일로부터 한 8일 지난 12월 13일 탈당했잖아요. 안철수의 탈당, 결국 야권을 무너뜨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내가 우뚝 서겠다는 뜻이라는 조국 교수의 생각, 평가를 해주십시오. 진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 가지 반칙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네. 일부분 필요한 생각이 아니었나. 안철수 신당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어떻게든지 야권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을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표는 그럼 그동안에 새정치연합의 주도권이나 네. 당 운영 방식을 놓고 과연 네. 저런 비판을 피해갈 정도로 통합의 노력을 했느냐. 네. 그런 비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얼핏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권력 의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서 더 이상 양보는 없을 것이다. 아마 탈당 선언 직전에 그런 식의 지인들과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협상도 없고 통합 의지도 없어 보인다. 아마 그래서 결단을 했다고 안철수 의원 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2년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옆에 멘토로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 한상진 교수와 조국 교수,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 네. 예, 양 진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네. 생각의 차이가 그만큼 큰 건데요. 문재인 대표와 조국 교수 등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당이라든지 탈당 움직임이 네. 이거는 총선 대선 다 끝내자는 거다. 이거는 분열이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한상진 교수라든지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 그리고 나간 탈당파들은 지금 현 체제, 문재인 대표 체제 그리고 진보만 외치고 그리고 486의 기득권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단체만 강조하는 정당으로는 총선이고 대선이고 없으니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양 진영의 생각의 차이가 큰 겁니다. 사실 뭐 법학과 달리 정치에는 정답이 없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그 견해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그 독자 세력화하지 않고 네. 버티고 있으면서 네. 오히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의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총선 패배의 책임이 문재인 대표에게 독점되는 건데 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이제 나와서 그 결국 야권 분열로 패배하게 된다면 패배의 책임을 결국은 문재인 대표랑 같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설령 이제 그 조금 전에 칼럼처럼 네. 그 총선 패배 후에 그런 그 다시 재건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입지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야권 지지층이 안철수 의원을 대안으로 또 문재인 대표의 그 후속 주자로 인정할 것인지 그 부분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일반적인 그런 시각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 문재인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설령 좀 작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단단해져야
이 말 때문에 결국 지금보다 의석수 줄어드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결국 패배의 책임, 이런 분열의 책임이 우리 쪽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 쪽에 있는 거라 이렇게 얘기한 듯하다고 이제 안철수 의원들은 의원 진영에서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야권 패배를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자고 작정을 했다는 거냐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문재인 대표가 오늘 띄운 글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의 방점은 네. 작아지는 한이 있어라도 지금대로 결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갈 사람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네. 자, 나갈 사람 나가라, 싫으면 떠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표 스스로가 내년 1월 말 2월 초쯤에 당대표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 때문인데 그것도 그 전후에 있었던 그 소동, 작은 소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네. 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네. 문재인 대표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당대표직 사퇴하겠다. 네. 이 얘기는 앞에 많은 전제, 이게 쏙 빠진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해가 빚어진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 문재인 대표라든지 지금 현재 야권 신당에 대한 어떤 그 신당파 진영에서도 말이 너무나 복잡하고 길고 이렇기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약속한 것은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그러니까 현재의 체제를 바로 총선 체제로 바꾸겠다. 여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강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총선 체제로 바꾼다면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선대위는 누구로 구성되느냐?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공동선대위에, 그러니까 총선 선대위에 자신도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 언급은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빠졌습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당이 통합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내려놓을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비주류 진영에서는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 1월 말에 2월 초에 통합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당 대표직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그런 어떤 앞에 부분이 전부 다 빠지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당대표직 사퇴하겠다. 이 발언만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의원과 함께 같이 할 걸로 예상되는 김한길 의원. 그건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기자들을 만나서 간단한 자기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단 그 장면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제 고민은 딱 하나, 총선 승리의 길을 찾는 겁니다. 지도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작동하는 한 부품으로서나마 저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끔 통화합니다. 뭐 전화 주셔서 통화도 했고요. 얘기도 좀 나누셨나요? 그럼 본인한테 물어봐요.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아주 엄중하다고 보지요. 조용하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원래 내 생각이에요. 추가 탈당은 막아보겠다는. 그건 지도부에서 해야지. 고민을 해보신. 고민해본 적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세균 전 대표, 이제 전라북도 출신이고, 이제 전북 지역에 이제 리더십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자, 전북 의원들도 다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직은 전북은 좀 기류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서울 종로죠. 그러니까, 지역구가.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지역구는 지금은 종로지만 전북에서 계속 의원을 했기 때문에 전북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정세균 의원을 통해서 전북 지역 의원들이 움직임을 좀 막고 싶고 또 이렇게 좀 전반적인 흐름을 다 잡고 싶고 그런 기류가 있는 겁니까?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15대 때부터 내리 사선을 전북 무진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총선 때는 서울 종로로 지역구로 옮겼죠. 오늘 김한길 의원을 찾아간 것은 바로 자신의 지역구 사정과 무관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분당을 할 경우에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서 수도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 인식이 아주 팽배합니다.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저를 만나서도 분당으로 치닫고 분당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서울 종로 절대 장담 못한다. 이렇게 그 위기의식을 드러낸 바 있고요. 2012년 총선 때 정세균 전 대표가 서울 종로로 지역구로 옮겼습니다만 이 전북의 당시
11석의 전북 공천은 거의 다 정세균 전 대표가 했기 때문에 전북은 주류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과는 달리 전북의 의원들은 유성엽 의원을 제외하고 큰 동요가 없다는 점이 좀 특징인 거죠. 네. 그래서 광주 전남까지의 기류를 전북에서는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문재인 대표 측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정동영 전 의장을 불이 나게 찾아가서 복당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과 전북의 기류를 떼놓겠다는 겁니다. 자, 내일 금요일 크리스마스고요. 성탄절 연휴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요일까지 이제 주말을 맞게 되는데요. 정윤욱 부법장께 좀 마지막으로 총정리성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아주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적어도 앞으로 한 열흘 사이의 국면에 네. 앞으로 야권의 재편 문제를 보는 좀 기준이랄까 포인트 하나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까 여러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할 겁니다. 왜 이렇게 탈당, 네. 고민, 생각, 검토, 뭔가 지금 딱 부러진 대답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이미 탈당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네.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아마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야권의 주도권 싸움을 놓고 네. 당분간 내년 초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것이고. 네. 그렇다면 정치는 크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가지고 네. 그 명분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고 네.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을 끌어내느냐 네. 이 지리한 싸움을 할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결국 야권 분열의 책임을 놓고 네.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럴 것이고 네.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 당신 때문에 이 야권이 엉망이 됐다고 얘기할 네. 겁니다. 아마 이 논쟁, 이 공방이 네. 연말을 가장 뜨겁게 달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명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 누가 과연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설득력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야권 분열 이미 됐습니다만 그 책임을 누가 더 질 것인지 지리한 공방을 예견해 주셨습니다. 자, 정윤욱 부법부장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또 제작 때문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다른 패널과 함께 계속 이어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더 국내 얘기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